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주에 결심 공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특검의 구형량도 관심인데 무기징역과 사형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이번 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4번에 걸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열립니다. 내일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6일에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인데 이때 윤승영 전 수사기획관의 증인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 7일과 9일 이틀에 걸쳐 군경 수뇌부 8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게 재판부의 계획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검토 중이지만 재판 일정이 빠듯한 만큼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한 2시간 가까이 저의 입장을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특검의 구형량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특검 역시 두 선택지 중에서 구형량을 검토하고 있는 거로 전해집니다. 특검 관계자는 범행의 불법성과 법 질서 수호의 관점에서 고려해 어떤 형을 구형할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문제 삼고 있어 결심 일정이 더 밀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JTBC 조혜원입니다. 예, 오늘은 윤석열 등등등의 1월 네네. 재판을 좀 정리해 보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감찰관님 오시면 좀 여쭙고 싶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윤석열 구형이 내란 혐의 관련한 구형이 예. 7일에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요거 관련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부터 여쭐게요.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아주 중한 극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사형.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뭐 사실상 뭐 인명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네. 그 사형 구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례라든가 이런 거에 비춰보면 아마 무기징역이 구형되지 않을까. 사실은 무기구형 가능성은 아주 어느 때보다도 제일 높은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사실 뭐 구형에 있어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구형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무기징역 구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좀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좀 상징적으로라도 선고는 무슨 뭐 무기징역 나온다 치더라도 예. 특검의 구형은 좀 사형 했으면 하는 게 국민의 여론이 아닌가 싶은데. 예, 뭐 여러 가지 법정에서 보여준 예. 전혀 죄를 뉘우치지 않는 태도라던가 이 법정에서의 여러 가지 언행들을 놓고 보면 그리고 이 사태의 그 심각성, 뭐 무인기 도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실 뭐 따로 재판은 받겠지만 상황을 놓고 보면 뭐 사형 구형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예.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보면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이 훨씬 현실이 높은 제가 그렇군요. 예측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네네. 이 당시의 계엄이 미수에 그친 계엄이었다. 네네. 때문에 내란 혐의를 적용하기도 어렵거니와 만약에 내란 혐의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미수이기 때문에 형량이 좀 줄어들 것이다. 네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제가 뭐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예. 있습니다만 내란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국헌 문란의 상태가 발생하면 이미 병력을 투입한 순간 기수에 이르는 거다. 그러니까 기수, 범죄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아하. 더 이상 미수의 개념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잠시라도 예. 그런 국헌 문란의 사태가 발생하면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범죄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법률가들이 다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나온 얘기인데. 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주장은 좀 네. 그만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도둑놈이 남의 집 들어가서 이 도둑질 하려고 했다가 걸린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했다가 그 안에 있는 누군가가 막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도둑질 안 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미 가지고 나온 상태에서 집 밖에 나가서 걸린 거죠. 네, 그렇죠, 뭐 그렇죠. 이게 들어간 상태에서 걸리면 미수가 될 수도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말을 좀 조심해야 예, 되는데.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선고가 2월에 나올 것이냐, 또 선고는 그러면 어떻게 받을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기현 판사가 계속해서 본인이 인사이동 이전에는 뭐 선고를 하겠다고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2월 중에 지기현 부장이 이 사건을 선고하려고 가지 않는다면 예. 본인이 아마 그 부담을 여러 가지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아마 지기현 부장이 2월 중에 선고를 하고
떠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2월 중에 선고를 해야 될 것이고요. 예. 사실 지금까지 1년이 넘은 시점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내란 사건의 그 주요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씨에 대해서 엄정한 그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사실 2월이라고 해도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아, 답답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월에 꼭 선고해야 될 겁니다. 예.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란이 벌어졌던 게 전두환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재판.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형에도 기준이 결국엔 전두환 재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 비교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때 당시에 전두환 재판의 경우에는 내란뿐만 아니라 군사 반란이라는 것 때문에 반란 수계 이제 혐의까지 추가가 됐고 내란 목적 살인이었습니다. 그때 예.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사형, 노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22년 6월 형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춰보면 아마 이번 사례에도 사실 사람의 악성은 뭐 누구를 뭐 누가 더 낫다 뭐 이렇게 가르기 힘든 것 같거든요. 예. 다만 이게 그 미수에 그쳤느냐, 그 초기에 이렇게 진압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차이지. 만약의 경우에 조금만 더 그 사태가 이어졌다면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도 남았을 만한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사실은 뭐 사형구형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도 충분히 일리는 있지만, 어찌되었던 사람의 인명살상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아마 선고도 저는 선고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 예. 최소한 뭐 유기징역이라 하더라도 유기징역 상한이 50년이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40년 이상은 선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각종 무기를 들고 국회로 가서 군인들이 네. 계엄군이었죠. 그 계엄군이 이제 의원들 끌어내려고 했었고 그렇습니다. 시민들을 향해서 총구를 겨눴고 케이블 타이로 손목 이렇게 묶기까지 했죠. 묶으려고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무기징역도 좀 약하다 싶을 정도로 중한 그렇습니다. 범죄인데. 그런데 이제 최근 추세가 실질적인 인명 살상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 아주 최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 구형을 많이 하지 않고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조차 97년 12월 이후로는 한 번도 집행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 비춰보면 아마 특검에서도 그런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개인적으로는 일단 특검이 구형만큼은 사형을 좀 때려줬으면 좋겠다. 예, 국민 법감정이라던가 이런 그 내란으로 인해서 일상이 많이 무너진 그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 당연히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고, 저도 뭐 패널로서의 입장이 아니라면 이런 제 나름대로의 그 그러시죠. 사적인 감정은 뭐 여러 가지로 좋죠. 이미 사형을 때리셨습니까? 이미 예. 추방을 하고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실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강하게 좀 처벌을 내려야 될 텐데. 강하게 처벌을 내리고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엄정한 집행, 그리고 뭐 가석방이라든가 특사라든가 예. 이런 운전을 베푸는 경우 없도록 엄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의 좀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혹시라도 직위원 재판부니까요. 믿음이 안 가서. 예, 윤석열은 아직까지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경고성 계엄이었다. 네네.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 불법 행위가 아니다. 위헌 위법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무죄인가요? 뭐 이걸 주장한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대통령이 권한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게 왜 어떻게 내란이 되거나 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이라도 하더라도 예. 헌법상 정해져 있는 절차 그럼요.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예. 것이고, 지난 12.3 계엄은 분명히 그런 대통령에게 부여된 그 계엄 선포권을 남용해서 본인이 영구 집권을 꾀하려고 했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이런 그 친위 쿠데타의 경우에 엄벌한 사례는 과거에 뭐 영국에서 왕을 뭐 이렇게 자리에서 몰아내고 처형한 경우를 뭐 예를 들 수도 있겠지만, 예. 뭐 여러 나라에서 이 잘못된 친위 쿠데타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했던 사례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고, 본인이 아직도 얼마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 사실은 범행의 양형, 그다음에 그 선고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범행 이후에 본인이 얼마나 반성하는지 여기도 딸려 있거든요. 중요합니다. 아마 그 점도 뭐 지기현 부장이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나중에 선고를 할 때 범행 이후의 태도로서 예. 전혀 개전 의정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반성하지 않고 있고 궤변을 여러 가지 궤변을 내세워가지고 계속해서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려고 두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엄하게 꾸짖는 그런 양형 이유로서 열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 내란 재판을 보니까 사건들이 좀 병합이 돼서 네네. 그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들이 네. 같이 재판을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김용현, 조지호 등의 7명의 결심 공판도 요 7일 5일, 7일, 9일 잡아놨다고 하던데 네네. 요 7일 날 아무튼 결심 공판이 나을 것 같은데 네네.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결심에 이렇게 여러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다는 의미는 예. 이 공범들 상호 간에도 이렇게 얼굴을 보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재판에서 각각 증인 신문이 달리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한 재판부긴 하지만 그런 증거의 인정이라던가 이런 심증의 형성에 있어서 다른 재판에서 이루어졌던 증거조사라던가 이런 것을 자유롭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재판에서 나왔던 그런 좀 터무니없고 황당한 얘기라던가 혹은 윤석열 씨 재판에서는 현출되지 않았던 좀 확실한 증거라던가 네. 양형 자료라던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중형을 선고하기 위한 태도에서 그런 생각에서 병합한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추측을 해봤는데요. 그러셨어요?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중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본인의 역할 분담에 맞는 중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각자 당신은 이런 역할을 했으니까 얼마, 이 내란 수괴로서 얼마,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이런 역할을 했으니까 얼마,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에 따른 양형, 선고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그 재판부가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해서 그렇게 병합한 것이 아닌가. 저는 뭐 단순히 일정 때문에 병합을 했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네네. 네, 이 중형을 갖고 있는 중형 혐의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 중대한 네네. 범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중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병합을 법리적인 한 측면에서 거다. 증거조사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나하나 역할 분담에 맞는 예. 선고 형량을 한꺼번에 쭉 선고하기 위해서라도 예. 그날 아마 그 선고하는 장면 자체도 아마 기업 어느 정도 역사에 길이 남을 장면이 되겠지만 아마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거 예. 역사적으로 남죠. 기록이 예, 기록. 예. 그렇군요. 이 내란 재판에서 보니까요. 김용현 같은 경우에는 뭐 여지까지도 그러긴 했습니다만 그 증언하는 내용이 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네네네. 끝까지 이제 윤석열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든지 뭐 거의 찬양에 가까운 이야기들 이제 민생만 걱정하셨다 뭐 이런 멘트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전략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어떤 전략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예. 그런 식의 태도가 본인한테도 그러니까요. 유리한지 의문입니다. 예. 그게 윤석열 씨한테도 당연히 유리하지 않을 것 같고 본인한테도 유리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아마 본인의 그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무슨 사이비 종교 교주에 대한 무슨 신앙심 비슷한 맞습니다. 모습을 보이고 예, 있는데 예. 이게 뭐 그릇된 본인의 그릇된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다른 온도차를 보였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네.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약간 김용현, 윤석열과는 좀 다르게 본인들만의 그 군인으로서의 신념을 좀 보이는 증언들이 네.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형량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영향이 미칠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성의 모습, 그러니까 개전의 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릇된 상관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다 보니까 물론 여인형 같은 뭐 이렇게 적극적인 동조자나 가담자들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오래된 명예로운 군 경력을 본인 스스로 먹칠하는 결과가 초래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그런 반성하는 모습은 나중에 선고형의 결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일단 7일에는 내란 혐의 관련한 첫 번째 이제 구형이 나올 거고요. 네네. 16일에 체포방해 혐의 관련한 예. 이제 선고가 됩니다. 네네. 박대현 부장판사. 요거는 특검이 10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네네. 선고는 어느 정도 나와요? 저는 그 체포방해가 단순한 체포방해가 아니고요. 이게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그 가지고 있는 권한 뒤에 숨어서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 권력을 남용해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보니까 그게 뭐 이렇게 그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던가 직권남용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다 병합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5년 이상의 선고형은 뭐 당연히 기대를 해보고요. 그 재판부에서 진행한 이런 그 여러 가지 재판하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걸 비춰보면은 전반적으로 한 7년 정도 선고하지 7년 않을까. 정도. 예, 예. 결국 근데 그 사건의 경우에는 나중에 선고가 되고 나서 또 윤석열 씨가 이쪽에서는 아마 어떻게든 다른 사건과 병합을 해가지고 그 중환형에 흡수될 수 있도록 뭐 하려고 들 것 같은데 어찌되었던 첫 번째 그 계엄 사태 이후에 첫 번째 판단, 법적 판단인 만큼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 선고가 나온 이후에도 병합을 시도한다는 건 나중에 2심에서 이제 다른 사건과 병합이 되면 형량이 그럼 합쳐져서 그런 건가요? 합쳐져서 새로 선고 형량을 정해야 됩니다. 그 아하. 명태균 사건과 같은 그 선고법이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는 다 합쳐져서 형량을 선고해야 되고 대부분의 범죄자들이나 그 피고인들이 모든 범죄를 다 합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범죄당 징역 10년씩 뭐 100번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100번 살아라. 100번 징역 10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단순한 그 계속 선고형을 정하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최고로 중환형에다 가중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가중에도 한계가 있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유기징역이 상한은 지난번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징역 5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무기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그 병합을 희망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씨도 지난번에는 재판에서 보면은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들었는데 아마 앞으로는 본인들이 재판을 신속하게 해서 하나로 병합되기를 원할 겁니다. 신속하게 해야 되니까 하나로 병합하자 이렇게 주장할 거란 말씀이시네요.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라도 예. 중요한 이제 형이 선고가 되기 시작하면 다른 지금 사실 그 선고기일 뭐 지금 재판기일조차 제대로 안 잡힌 추가 기소 건들이 꽤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을 해달라고 하고 항소심에 올라간 사건에 대해서는 병합을 위해서 좀 기다려달라고 아마 이 특검과 윤석열 씨 입장이 바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만약에 병합 결정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을 하게 되나요? 특검에서 만약 반대를 합니다. 병합을. 네네. 그러면 재판부에서 마지막으로 재판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사실 예. 재판부에서는 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병합을 거부할 만한 그런 이유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하니까 최대한 어쨌든 그런 점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겠지만 사실 이렇게 재판이 질질 끌어지고 수사가 늦게 진행되게 된 것이 다 윤석열 씨 탓이 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병합이 안 되더라도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탓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건희 재판 1월이 아주 네, 바쁩니다. 네, 28일에 김건희 재판이 열리는데 요거 보니까 지금 28일에 열리는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네네. 거군요. 요거는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렇죠. 지금 무죄 가능성은 없다고 없고. 보이고요. 이미 다른 공범들이 다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다만 그때 당시 선고 형량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예.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범죄도 다 같이 병합이 되어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알선수재로 기소가 된 실질적인 뇌물 범죄에 가까운 사건들이 워낙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당연히 중형이 선고가 될 겁니다. 중형에서 몇 년 정도를 생각하고 저는 계신가요? 그때 당시에 15년 11년, 4년에서 총 15년이 구형이 맞습니다. 됐는데 예. 이리저리 합쳐가지고 역시 7년 이상, 최소한 8년 이상 너무 적은데요. 적을 것 같지만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10년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정 최고 책임자를 참칭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본인이 국정 최고 책임자가 아닌데 실질적인 대통령 행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본인이 민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면서 뇌물에 가까운 돈을 받고 그다음에 그런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도 크고 그런 다음에 공직을 주었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공천을 준다던가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도 생각해 보니까 10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10년 정도는 나올 것이다. 나와야 한다. 그리고 아마 몰수 추징 이런 거 다 아마 선고가 될 거예요. 그거 10년 받고 몰수 추징까지. 이건 별도입니다. 근데 일단 김건희 씨가 받는 그 재판이 요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통일교 관련한 것도 있고
뭐 금품수수 혐의, 금거부기 같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거는 각각의 형량으로서 적용이 되는 거겠죠. 추징의 경우에는 뭐 그런 받은 금품 같은 경우에 몰수 추징의 경우에는 다 당연히, 추징이 되니까 네, 추징이 되는 되고. 것이고 현물이 있는 반클리프 아펠 뭐 이런 거 같은 게 다 추징이 되는 압수고, 것이고요. 예. 그 선고형은 전체 같이 기소된 것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선거법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사건. 예.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형을 정해야 됩니다. 선거법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만 선고를 받아도 선거권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았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별도로 형을 정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따로 선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가지고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형이 선고가 될 것이 같고요. 나머지 부분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나로 선거법 위반 부분이 아니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로 형량이 정해질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게 재판이 따로 있으면은 따로 있으면은 따로 그쵸, 되지만 그러니까 따로 있으니까. 한 재판부 내에서는 예. 뭐 재판부에서 양형을 정할 때는 뭐에 대해서는 이 정도를 고려했고 이렇게 설명할 수는 네, 있지만 네, 네. 결국 선고 형량 자체는 예. 하나로 합쳐져 갖고 지금 뭐 세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김건희가 뭐 10년이건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더 받을 수 재판에서 있고요. 추가.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그걸 병합시켜 달라 할 겁니다. 최대한 병합시키고. 그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네요, 또. 예. 그것만큼 막아야죠. 그 다음에 윤영호, 권성동, 통일교 관련한 재판 또 받고 있고, 네네네. 28일에 똑같이 선고가 나옵니다. 네네네. 요것도 이제 권성동 같은 경우에는 이목이 집중이 될 텐데, 1억 수수 혐의. 예. 요거는 의원직 박탈형까지 나오겠죠? 그거는 유무죄 판단에서만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된다면 예. 당연히 그 1억 수수라는 것은 아주 죄질이 나쁜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상 아주 죄질이 나쁜 좋지 못한 금품수수 행태에 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형이 선고될 겁니다. 예, 이미 뭐 증거도 차고 넘치는 상황이고요. 구속까지 됐고 뭐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실형 선고될 겁니다. 예. 이거의 경우에는 뭐 집행유예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예. 무죄라면 무죄일지 모르겠지만 뭐 입증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당연히 실형 복역해야 될 겁니다. 예, 그렇군요. 한덕수 전 총리 관련한 것도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21일에 선고가 나오는 거고, 네네. 요게 중요한 게 재판부가, 그러니까 사법부가 내란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를 이 재판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네네. 예,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 사건의 경우에는 법적인,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연히 헌법 파괴 행위라는 것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탄핵 사유로 삼았는데 사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가만히 뜯어보면 전체적으로 내란이라는 표현만 쓰지 않았을 뿐이지 내란의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헌법 질서의 그 혼란 행위라던가 군 투입 행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헌법 질서의 그 교란 행위에 대한 그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을 1심 법원으로서도 이 크게 바꿀 수 없을 겁니다. 확실한가요? 예. 다만 오히려 그것이 양형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처음으로 이것이 왜 내란이 되는지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선고를 할 때 그 예. 판결문에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올 겁니다. 예. 세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첫째, 이 사건이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 행위를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한덕수 총리의 여러 가지 그 위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행위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로서 그런 그 계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어야 한덕수 총리가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런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분명히 법원에서 입장을 밝혀줘야 되고요. 이런 고위공직자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측면을 아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란인가 아닌가의 여부. 왜 내란으로 받는가. 예.
그리고 예, 주임무 주임무 종사로 볼 수 있는지 볼수 없는지, 있는가?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 국무총리로서.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국무위원이라는 그런 그 자리에 있는 공직자로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올바를 것인지 그렇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예. 아마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일각에서 한덕수가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걱정 같습니다. 안 해도 첫째로 되죠? 기본적으로 절대 전부 무죄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위증은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했거든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그 개헌 문건을 보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위증이 된다는 건 본인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유죄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고위공직자가 그런 위증을 했다는 것, 헌법재판소라는 아주 신성한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저는 오히려 그런 무죄 가능성보다는 한덕수 총리에게 얼마의 형이 선고가 될까. 그리고 지금 5년 이상의 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집행유예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구속 상태가 아닌 유일한 네, 진짜 그렇습니다. 중요 인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법정 구속이 되고 그런다면 사법부의 엄정한 태도를 이번 기회에, 사실은 사법부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그렇죠. 비판을 많이 받았지 예, 않습니까? 예. 이번 기회에 엄정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21일에 선고가 나오는 즉시 그러면 구속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형이 선고가 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이 다툴 여지라든가 뭐 요즘엔 뭐 가끔 가다가 1심에서 법정 구속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형 선고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합니다. 아하, 그리고 한덕수 검사한테 전 총리. 집행지휘를 요청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수감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예.